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콩파TV입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장내과 전담간호사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회차 운동과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투석 환자의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종류, 횟수와 시간, 운동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서는 투석 생활에 적응해 있어 학교 또는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신체 외모에 변화가 오는지, 출장과 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 외에 성생활과 임신,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석 환자의 복지 정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석 환자의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특히 투석 환자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주며 근육의 약화를 방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유산소 능력 증진으로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식욕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걷기, 산책,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횟수와 주기는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30분씩 서서히 시간을 늘려주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하루에 2회 정도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열이 날 때, 그리고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증을 느낄 때, 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시야가 흐려질 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날 때, 덥고 습한 공간에서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석 생활의 적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또는 직장으로 복귀는 투석 치료가 안정이 되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4시간씩 시간이 소요되며 병원 내 혈액투석실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 스케줄에 따라 혈액투석 요일이나 시간의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야간 투석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데 보다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투석 치료가 학업 스케줄과 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학교 선생님 또는 직장 상사에게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줄을 변경하는 등의 특수한 요구에 대해서도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외모의 변화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외관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동정맥류를 만든 팔의 혈관이 굵어지면서 피부 위로 울퉁불퉁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투석 환자의 출장과 여행입니다.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출장과 여행을 가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출장 장소 또는 여행지에 투석병원이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하고 여행 가기 전 담당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 고액의 투석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분 중에 투석을 하신 지 5년이 조금 넘으신 환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로 병원과 집만 오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투석 생활을 하는 동안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병원과 집만 오고 가는 투석 생활을 하시다 보니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고 우울감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의 짧은 여행을 권해드렸고 한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후로
기분 전환은 물론 삶의 활기를 되찾으셨고 요즘은 컨디션이 괜찮을 때 여행을 즐기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유지하셔서 짧은 여행을 즐기시면서 투석 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투석 환자의 성생활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성행위가 자신들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행위로 인해 동정맥류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 빈혈, 에너지의 변화 등으로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적 흥미를 낮출 수는 있지만 환자와 배우자 간의 성기능 감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상호 간의 대화가 충분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의 임신은 남성 투석 환자들은 50% 정도에서의 정자수의 감소, 운동력 저하, 그리고 여성 투석 환자들은 70% 이상의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갖지 못함 등으로 인해 임신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 양수 가닥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유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혈액투석 환자의 예방접종입니다. 접종을 하기 전 담당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접종인지, 접종을 해도 되는지, 접종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등에 대해 미리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투석실에 알려주어야 하고 필요시 투석 스케줄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석하는 날보단 안 하는 날에 접종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접종 부위는 투석 혈관이 없는 쪽 팔에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산정 특례 대상자는 여러분들처럼 만성 콩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병원에서 주치의나 담당 의사가 산정 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에게 각자 문자로 개별 통보를 합니다. 특례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5년 뒤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복지 혜택으로 콩팥 장애 등록입니다. 투석 치료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콩팥 장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 및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 진단 결과는 신청 후 3, 4주 뒤 개별 통보로 알려드리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담한 환자분 중에 산정 특례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장애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투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나고서야 상담 중에 장애 등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분이 계십니다. 이 환자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으로 기초수급 대상자이셨습니다. 이 제도를 아시고는 장애 등록을 하셔서 장애 수당도 받으시고 일상생활에서 전화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등급별 복지 서비스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주지 보건소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운동과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